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9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 좋았습니다. 상승세가 오늘도 이렇게 꿋꿋하게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소가 1.06% 올라서 2424포인트입니다. 이제 2400 이쪽에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코스닥이 0.18% 올라서 71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 보면은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400포인트가 빠졌다가 2500에서 2100까지 400포인트가 빠졌다가 이렇게 더블 버텀 쌍바닥 모양을 이루다가 이번에요 근 한 300포인트가 올라줬어요. 2100포인트가 여기 저점인데 9월 30일 날 지금 2422 근처까지 왔으니까 단숨에 한 300포인트가 회복을 하는 그런 강세장이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대단히 강한 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동안에 바닥을 찍었다 안 찍었다 또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설왕설래 말이 많았었는데요.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야무진 장이었다. 반등치고는 굉장히 강한 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프 이렇게 분석해 드린다고 그러면요. 항상 제가 보여드리지만 요 21선 이게 이제 그 생명선 심리선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이렇게 뚫었고요. 그 위에 있는 요 51선 이거는 한 1년 동안 이렇게 뚫리지 않고 잠깐 이렇게 뚫린 적은 있었지만 1년 동안 뚫지 못한 이 51선을 이번에는 아주 힘있게 이렇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주저함 없이 강하게 이렇게 밀어 올렸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최근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강한 시장이다. 결과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더라도 각도가 상당히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닥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제 간단하게 보자고 그러면요. 요 앞에 일단 고점이 1차 그 목표가 되겠죠. 여기가 한 2500 중간 정도 되는데요. 2600 그 사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기까지는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2500 한 중반 정도까지는요.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외국 애들이나 기관들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밀어 올리는 이런 패턴이 상당히 힘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2,500 한 중반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시장 볼륨, 거래 대금을 이렇게 보면요. 거래소가 한 9조 2천억 정도 됐습니다. 9조 단위만 넘어서도요. 그런대로 최근 그 시장 볼륨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지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항상 한 7조, 8조 근방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9조를 이렇게 간간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시장 볼륨이 커지면서 어떤 시장의 그 활력이라고 그럴까요? 활기가 있어진다 이런 얘기죠. 매매가 아무튼 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코스닥은 오늘 5조 7천억인데 코스닥은 아직 그렇게까지 매매가 활기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시총 상위주들만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지만 이게 이제 확산을 하면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중소형주들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동안에 전혀 그 시장에서 소외됐던 그런 그 주식들, 중소형주들, 이런 주식들도 최근에는 아주 야무지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수급 보면요. 개인들이 역시 오늘도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한 7,700억 팔았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79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를 기대하고 중소형 코스닥 종목에 조금 개인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외국 애들은 꾸준히 오늘도 4,200억 정도 매수 우위했고 기관이 한 3,400억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했는데요. 요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상세하게 최근 그 수급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그러면요. 외국 애들은 최근에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외국 애들 그 최근에 매수한 그 수량이거든요. 2,600억, 2,600억. 이게 10월 14일부터 따져가지고 많이 살 때는 5천억, 6천억,
오늘도 4천억 매수 위에 있죠. 이게 이제 거래소만 따졌을 때 그런데요. 얼른 이렇게 봐도 한 5조 가까이 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에요. 외국 애들은 거의 한 달 동안에 한 이틀 빼고는 매일 이렇게 매수 우위를 해줬고, 여기 개인들이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죠. 어쩌다 빨간색이 하나씩 있지만 개인들은 계속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7천억 팔았고 어제도 7,200억, 그제 4천억. 개인들은 물량을 주고 있고 외국 애들은 사고 있는데 시장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파는 쪽이 지금은 조금 이렇게 포지션이 안 좋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지금 눈에 띄는 게요. 기관이 오늘 또한 3,400억 매수 우위했는데 연 4일 동안 한 1조가량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그동안에는 매도 일변도였다가 최근에 한 4일 동안 이렇게 매수로 돌아서고 있다. 여기서 이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대체로 그 강세장 초입에는 외국 애들이 바람을 잡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이렇게 꾸준히 사줍니다. 한번 들어오면 걔들은 보통 한 달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다가 이게 상승 국면에서 한 7부, 8부 능선에서 기관이나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7, 8분 능선 정도 되면은 고객 예탁금이 늘어납니다. 개인들이 그때 이제 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뒤늦게. 기관들도 그때 들어옵니다. 기관들은 아마 시장을 못 읽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어떤 시스템상 그런 결함 때문에 늦게서 이렇게 가담하는 거 아닌가. 지금 시장에서도 보면 최근에 시총 상위주들이 꽤 많이 올랐는데 이제서 기관들은 한 4일째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외국애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이런 거는 우리도 조금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조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모두가 아니라고 그럴 때 과감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사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차이나 런이라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자금들이 많이 넘어온 그런 이유도 있지만요. 이번만 아니라 예전에도 항상 외국 애들이 바닥에서 긁어 모아서 이렇게 시장을 살려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정도가 한 7부나 8부 능선이 아닐까. 기관이나 외인들이 개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대체로 한 7, 8부 능선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해외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가요 어제 1.02% 올라줬습니다. 앞에 고점에 거의 육박해 있죠. 미국도 이제 이렇게 30개 종목 평균해 놓은 거가 다우지수인데 대표 종목 위주로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은 0.4%. 그래서 겨우 바닥을 벗어나는 정도죠. 기술주, 성장주 이쪽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P 500 비슷하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2.15% 올라줬는데 여기 이제 우리 시장에도 지금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니케이 일본 시장은 마이너스 0.56% 아마 지금 끝났겠죠. 그래도 전체 추세로 보면요.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갑니다. 일본 시장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엔화도 지금 오늘 보면요. 달러 대비요.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48분인데 일본 엔달러 환율이 145엔입니다. 그러니까 150엔 육박했다가 많이 다운이 됐고요. 우리가 지금 1364원, 오늘도 20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주가에 좋지 않았던 그런 영향은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에 5조 넘게 이렇게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러면서 환율 쪽에도 이렇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서로 이렇게 선순환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율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불안감이 많이 이제 감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니케이가 이렇고요. 대만이 2.1%, 대만 반도체 비중이 한 60% 된다고 그랬죠. GDP에. 그래서 반도체 흐름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다. 2.1% 올라줬고요. 상해 마이너스 0.47%, 항생 마이너스 168%, 심천 마이너스 0.31%. 중국 시장은 좀 주춤하긴 했어도 전체 흐름으로는 그래도 바닥에서 이렇게 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주요 종목들 제가 그래프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이렇습니다. 애플이 별로 좋지가 않죠. 테슬라는 더 좋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마 공화당 지지한다 그 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경제 쪽에 있는 사람이 정치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리스크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파벳 A, 구글이죠. 여기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메타, 페이스북이죠. 알파벳이나 메타나 다 똑같이 이렇게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아마 감원 얘기하면서 경기를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고 엔비디아, 반도체 그런 대로 괜찮죠. 요 영향이 지금 우리한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김에 더 본다고 하면 아마존닷컴 별로 좋지 않죠. 그 다음에 대만의 TSMC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월마트가 그런 대로 괜찮아요. 이제는 이제 오프라인 시장이 상황이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보잉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항공 쪽 그래프가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델타 에어라인스 이렇게 좋고요. 로키드 마틴 이런 쪽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빅테크 이쪽 관련주들이 모양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테슬라가 급락을 했고 애플이 요즘 그렇게 모양이 좋지가 않은데 이런 쪽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제 눈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더존 비즈원입니다. 더존 비즈원은 제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주식이지만 기업 내용이 굉장히 독보적이다. 독점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업무 통합 시스템 이쪽에서 원래는 이제 세무회계 쪽에서 독점적인 그런 기업이었는데 중소기업들 아마 90% 이상이 더존 비즈원 시스템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성장에서 약간 의심을 받으면서 국내에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 빠진 주식이었죠. 근데 몇 달 전에 이제 그 자사주 취득 그 공시를 해가지고 아마 그때 500억 공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억을 전부 채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11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 또 한 3달 동안 500억 한 170만 주를 자사주 취득하겠다 그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증권사 이렇게 보면요.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다이와, 다월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증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신한증권에서 오늘 15,000주 이렇게 산 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권사들이 여기 거래원회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자사주가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짐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공시 이후로 지금 주가가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4.4% 올라줬는데요. 그래프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앞에서부터 따지면 9만 원에서부터 2만 7천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3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 빠져줬는데요. 자사주 요 취득 공시하면서 그 후로 이렇게 반등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가격으로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이 회사가 차지하는 어떤 위상, 독점적인 지위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요. 뭐가 하나 떴냐고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표창을 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행정 분야 쪽에서도 더존 비즈원이 지금 그 기업에 적용하는 업무 통합 시스템을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도라는 행정 플랫폼을 지금 더존 비즈원이 이거를 맡아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 이쪽을 공공 서비스 쪽에까지 이제 확대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상도 받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요 자체보다는 앞으로 이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블루오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쪽에서만 이렇게 일을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 국가기관 이쪽 지방자치단체 이런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블루오션이 아닌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어음 관련해서 신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성에서 어떤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그 지적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거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비전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턴하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봤을 때요. 지금은 이제 바닥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좀 주춤한다고 그러면 들어가도 가격으로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가격으로 별로 부담이 없다. 이제 성장성을 여러 가지로 다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도전비전은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아마 물려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거는 좀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사주 이번에 이제 500억 가입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신사업 하는 것도 그렇고 좀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가지고 계셔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현대백화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제가 한 달 전쯤 아마 추천을 드리고 나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소외주들 이렇게 반등하면서요. 가장 앞장서서 올라가는 주식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으로 봐도요. 보시면은 외국 애들하고 기관이 이렇게 쌍끌이로 매수해 주면서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격으로 보면 이게 보시면 이게 금년 6월 초에 8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5만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한 30-40% 빠진 것 같죠. 그래서 굉장히 낙폭이 컸다. 그렇지만 실적으로는 전혀 흠잡을 게 없다. 오히려 그 가장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현대차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내면서 추천을 해놨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 95,000원 제시해 놨네요. 지금 59,000원이니까 상당히 높게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실적이요.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금년 3분기가 48%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4%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지금 많이 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이 의류 쪽, 그 다음에 명품 쪽, 이런 쪽에서 장사가 잘 됐다고 그럽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 그쪽에서 많이 났고요. 면세점은 아직도 어렵다 이래 놨고, 그 다음에 지누스라고 그 매트리스 만드는 회사 최근에 큰 돈을 들여서 M&A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아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도 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저는 현대백화점은 지금 가격대에서 들어가 볼 만한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 삼아서 IBK 증권에서요. 유통 관련해서 리포트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제목이 리테일 서바이벌 인 터프 타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유통업 살아남기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현대백화점은 이 분위기하고 조금 다른 그 지금 실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살아남기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장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주 내용이 그겁니다. 온라인 시장,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온라인 쪽들이 이렇게 영업을 잘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쪽에서 현대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쪽에 특히 의류나 명품, 이제 소비 쪽이 이제 살아나면서 이쪽에서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내용이요. 필요하시면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요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대백화점은 가격으로 봤을 때 매력이 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닥을 뚫고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아 보인다. 쌍끌이로 매수하고 있고 실적이 금년이 작년에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삼강 M&T 풍력 관련해서 이제 그 하부 구조물이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부유식 이쪽에서 그 앞으로 매출이 2025년까지 한 2-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SK로 넘어간 후로 그렇게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주를 받아놓은 것만 해도 앞으로 한 2-3년 동안은 걱정이 없다. 이제 그 정도로 공급 위주, 오히려 그 공급하는 삼강 M&T가 갑의 이치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처럼 이렇게 올라졌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소외주들이 상당히 반등세가 강했는데
상강 MNT가 의외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이제 야무지게 6.4%가 올라줬습니다. 외국 애들이 11만 주, 기관이 6만 9천 주 이렇게 사줬는데요. 엊그저께 이제 그 뉴스 나온 거 보면 국내에서도 이제 태양광 쪽에 많이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치우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풍력적으로 비중을 좀 더 두겠다.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상강 MNT든 CS 윈드든요. 해외 쪽에서 주로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요. 국내 쪽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둬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CS 윈드 같은 경우는 8.5% 올라졌죠. 그래서 항상 상강 MNT나 제가 CS 윈드 이렇게 보여드릴 때 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주봉으로 보면 거의 2년 넘게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기를 횡보를 오래 한 주식일수록 이렇게 올라갈 때 상승폭이 더 크다. 에너지가 농축이 됐다가 이렇게 터져 올라오는 것 때문에 상승폭이 더 크다 그랬는데 상강 MNT도 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패턴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요. CS 윈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주봉으로 보면요. 이거는 횡보 정도가 아니고 한 2년 동안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인데요. CS 윈드도 오늘 8.5% 올라졌습니다. 그래서 외국 애들이 12만 주, 기관이 10만 주 사줬는데 아마 그 뉴스 앞으로 정부에서 풍력 쪽에 더 비중을 두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줬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가격 자체가 워낙 지금 빠져 있다가 한 번도 이렇게 반등을 못 해줬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서 이제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내일이라도 좀 주춤한다고 그러면 상강 MNT도 그렇고 CS 윈드도 그렇고요. 가격으로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길게 보고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도 된다. 특히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북미나 유럽 쪽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내년쯤에는 이제 그런 어떤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성과가 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출도 해외 쪽에서 50% 이상 이렇게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서 보시고 지금 종목 마땅히 살 게 없다 그러면 가격으로는 아주 매력 있게 보입니다. 상강 MNT나 CS 윈드가요. 그래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재생에너지 덧붙여서요. 일진아이솔루스도 제가 가끔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최근에 별로 재미가 없다가 오늘 이렇게 풍력 관련주랑 같이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 애들이 3만 5천 주, 기관이 4만 1천 주인데요. 수소 관련해서는 일진아이솔루스는 이게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가 수소차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일진아이솔루스가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 있고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진다이아에서 이제 분리가 돼서 1년 전쯤 이게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아마 그 첫날 9만 원대까지 가격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다가 지금 3만 4천 원이니까 상장 후에 지금 한 3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이제 한 6% 올라줬어요.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일진아이솔루스도 지금이 사기에 적당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삼아 이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2035년까지요. 유럽 같은 경우는 내연 기관차를 완전히 이제 판매를 금지한다고 그럽니다. 2035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한 10년 조금 넘는 기간인데요. 금방이죠. 단계적으로 이제 이거를 금지를 해 나가겠죠. 그때 가서 이렇게 100% 하는 게 아니고 뭐 한 5년 후에는 뭐 40%, 60%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할 텐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수소 관련 이쪽은 이제 전기차 못지않게 앞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일진아이솔루스는 중장기 시각으로 길게 보고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이 보면요. 시총 상위주들이 리드해 가던 그런 시장에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종목들이 동반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전혀 못 올랐던 뭐 상강 MNT라든가 CS 윈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지금 같이 가거든요.
대형주 중에서는 뭐 하이브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소외돼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인데요.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그 돈들이 시장 안에 머물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그 확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소외됐던 종목들, 그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들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올라서 이제 살짝 오른다고 그래서 팔지 마시고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많죠. 성일하이텍, SPG, 더존비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덴티움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제가 보기에는 소외됐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등할 때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은 삼성전자나 LG엔솔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죠. 중소형주들이 나중에 오르지만 수익률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소외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